6개월 만에 아내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손에는 상처가 있었다. 이 모든 일은 목요일 오후 2시 배급소 앞에서 시작되었다. 오늘 배급소 앞에서 당신 아내 봤어요. 그래요? 뭐 받아왔나 보네요. 목요일 오후였고 김성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다. 배급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문을 열었고 아내 정순이는 늘 그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다. 옥수수 가루 반 포대, 식용유 한 병, 운이 좋으면 소금 한 봉지. 그게 한 달치 배급의 전부였고 정순이는 그걸 받아 오는 일을 15년째 해왔다. 성호는 탄광에서 돌아온 뒤 마당에서 신발을 털고 있었다. 검은 가루가 신발 밑창에 단단히 붙어 있었고 그는 나무 막대기로 그걸 긁어냈다.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말을 건넨 것도 그때였다. 저녁 6시가 되어도 정순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성호는 부엌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고 창밖을 보며 골목 어귀를 확인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았고 골목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성기게 오가고 있었다. 그중에 정순이의 모습은 없었다. 7시가 지나자 어두워졌다. 성호는 전등을 켜지 않았다. 8시쯤 그는 밖으로 나갔다. 배급소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배급소 앞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철문이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성호는 건물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건물 옆 골목, 담벼락 아래, 길 건너편 전봇대 밑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순이는 없었다. 성호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보면서 담배를 한 대 더 피웠고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는 걸 지켜봤다. 금요일 아침 성호는 평소처럼 탄광으로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는 배급소 앞 다시 지나갔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순이는 없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냄새가 났다. 성호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고 부엌 쪽을 봤다. 정순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성호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고 정순이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두 사람은 몇 초간 서로를 쳐다봤다. 밥 차렸어요. 정순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신발을 벗었다. 부엌으로 들어가자 식탁 위에 옥수수밥과 배추국이 놓여 있었다. 김치 한 접시도 있었다. 성호는 자리에 앉았고 정순이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어제 어디 갔었어? 성호가 물었다. 정순이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 잠시 멈칫했고 이내 다시 밥을 떴다. 배급소 갔다 왔어요. 배급소? 네. 어제 저녁까지 안 들어왔잖아.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천천히 씹었다. 성호는 그녀를 보다가 다시 밥을 먹었다.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정순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저녁을 끝냈다. 밤이 되어 누웠을 때 성호는 천장을 보며 정순이의 손을 봤다. 그녀의 손은 평소보다 거칠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배급소에서 옥수수 자루를 나르면 생기는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올
이유는 없었다. 성호는 그걸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정순이는 이미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고 호흡은 고요했다. 토요일 아침 성호가 일어났을 때 정순이는 이미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다. 성호는 세수를 하고 나와 부엌 문 앞에 섰다. 오늘 탄광 안 가요? 정순이가 물었다.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토요일이잖아. 아, 그렇네요. 오전 내내 성호는 집 안팎을 정리했다. 마루를 쓸고 장독대를 닦고 대문 경첩에 기름을 쳤다. 점심때가 되자 정순이가 국수를 삶았고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그걸 먹었다. 내일 인민반 총화 있어요. 정순이가 말했다. 성호는 국수를 후루룩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당신도 나가야 돼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월요일 아침 성호는 다시 탄광으로 출근했다. 정순이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성호가 나갈 때쯤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골목 어귀를 지나 큰 길로 나가는 동안 성호는 계속 목요일 일을 생각했다. 탄광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땅을 파고 석탄을 캐고 수레에 실어 나르는 일. 성호는 그 일을 15년째 하고 있었고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다. 일요일 오전 인민반 총화가 열렸다. 성호와 정순이는 함께 인민반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은 골목 어귀 낮은 건물 1층에 있었고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무 의자 20개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리를 찾아 앉았다. 성호와 정순이는 뒷줄에 나란히 앉았다. 인민반장이 앞으로 나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인민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다. 그는 장부를 펼치 안경을 고쳐 쓴 뒤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동무들, 오늘은 지난주 생활 총화와 이번 주 과업 전달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반장은 장부를 보며 몇 가지 사항을 읽어 내려갔다. 배급 일정, 위생 점검, 전기 사용, 제한 시간. 성호는 듣는 둥, 마는 둥 앉아 있었고 정순이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장이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봤다. 지난주 목요일 배급소 앞에서 일부 동무들이 질서를 어지럽힌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었다. 정순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배급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새치기 하거나 남의 몫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해당 동무는 이미 조치를 받았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장은 그렇게 말하고 장부를 덮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않았다. 누가 그 해당 동무인지 묻는 사람도 없었다. 성호는 옆에 앉은 정순이를 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총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다. 성호와 정순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도 성호는 묻지 않았고 정순이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오후 내내 집안은 조용했다. 월요일 아침 성호는 다시 탄광으로 출근했다. 화요일 저녁 성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순이는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빨래 바구니를 앞에 두고 옷을 개고 있었다. 성호는
현관에 서서 그녀를 봤다. 정순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고는 다시 옷을 개기 시작했다. 성호는 마당으로 내려가 그녀 옆에 앉았다. 저녁은 아직 안 지었어요. 왜?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옷을 개는 손을 멈추 바구니를 내려다봤다. 성호는 그녀의 얼굴을 봤다. 눈가에 멍 같은 게 있었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멍이 맞았다. 성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살짝 들었다. 정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누가 때렸어? 아무도 안 때렸어요. 거짓말 마. 정순이는 성호의 손을 밀어냈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일어났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성호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갔고 정순이는 이미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배급소에서 그랬어? 정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가서 얘기할게. 안 돼요. 정순이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가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만 제발.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정순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성호는 그걸 보면서도 뭐라 하지 않았다. 수요일 아침 성호는 탄광에 가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옷을 입고 정순이가 아직 자고 있을 때 집을 나섰다. 그는 배급소 쪽으로 걸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배급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다. 성호는 건물 주변을 돌면서 창문을 들여다봤다. 안에는 자루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보였다. 그는 건물 옆 골목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렸다. 해가 뜨고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왔다. 7시쯤 되자 배급소 직원 한 명이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인민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성호는 담배를 버리고 그쪽으로 걸어갔다. 동무. 남자는 고개를 돌렸다. 성호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다시 문을 열었다. 배급은 목요일입니다. 배급 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남자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호는 그를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여기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남자는 잠시 성호를 봤다.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매주 있는 일입니다. 줄 서고 배급 받고 제 아내가 여기서 맞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성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동무 아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정순이요. 목요일 오후에 여기 왔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많은 사람이 옵니다. 일일이 기억 못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안 때렸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 했다. 성호는 문을 손으로 잡았다. 동무, 일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 아내 얼굴에 멍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생긴 게 아닙니다. 밖에서 넘어졌거나 부딪혔겠죠. 남자는 성호의 손을 밀어냈다. 문이 닫혔고 안에서 빗장 거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문 앞에 서 있다.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는 골목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금요일 아침 성호는 탄광에 가지 않았다. 그는 씻지도 않고 옷을 갈아입 밖으로 나갔다. 인민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반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성호를 보고 안경을 고쳐 썼다. 김성호 동무. 어제 우리 집에 보안원들이 왔다던데요. 반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성호를 봤다. 그랬습니까?
제 아내를 데려갔어요. 앉으시죠. 앉기 싫습니다. 아내가 어디 갔는지 알려주세요. 반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장부 하나를 꺼냈다. 김성호 동무 아내, 리정순 동무 맞습니까? 네. 리정순 동무는 어제 오후 보안서로 갔습니다. 왜요? 조사가 필요해서입니다. 무슨 조사요? 반장은 장부를 덮었다. 그건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보안서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까요. 언제 돌아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성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 반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동무, 진정하십시오. 제 아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건 조사해봐야 아는 겁니다. 배급소에서 맞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보안서까지 끌려갑니까? 반장의 표정이 굳었다. 성호는 반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골목으로 걸어갔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보안서 쪽으로 걸었다. 보안서는 읍 중심가에 있었다. 2층짜리 회색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보초 2명이 서 있었다. 성호는 입구 앞까지 갔다가 멈춰 섰다. 보초 중 한 명이 그를 쳐다봤다.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저기요. 무슨 일입니까? 제 아내가 어제 여기 왔는데요. 이름이 리정순입니다. 보초는 고개를 저었다.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돌아가십시오. 언제 나올지만 알려주세요. 모릅니다. 돌아가십시오. 성호는 한 발 더 다가가려 했지만 다른 보초가 총을 들어 막았다. 성호는 멈춰 섰다. 두 보초는 그를 말없이 쳐다봤다. 성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는 보안서를 등지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호는 장마당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좌판을 벌이고 물건을 팔고 있었다. 옥수수, 감자, 담배, 비누. 성호는 그 사이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한 얼굴들이 몇 명 보였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도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장마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목요일 아침, 성호는 다시 탄광으로 출근했다. 정순이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성호가 현관문을 나설 때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성호는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정순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닫고 골목으로 나갔다. 탄광에서 박철수와 물었다. 어제 왜 안 나왔어? 몸이 안 좋았어. 지금은 괜찮아. 철수는 더 묻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어 성호는 탄광을 나왔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 이웃집 김 아주머니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성호를 보고 얼른 다가왔다. 성호 동무. 네, 아까 당신 집에 사람들 왔었어요. 성호는 걸음을 멈췄다. 누가요? 보안원들이요. 2명. 뭐 하러요? 김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잘 모르겠어요. 한 20분쯤 있다가 나갔는데 정순이가 같이 나갔어요. 정순이가? 네, 같이 차 타고 갔어요. 성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김 아주머니를 지나쳐 집으로 뛰어갔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조용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순이야. 대답이 없었다. 성호는 방을 확인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설거지가 끝나 있었고 아궁이는 꺼져 있었다.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성호는 쪽지를 집어들었다. 정순이의 글씨였다.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였다. 성호는 쪽지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쪽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성호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쪽지를 계속 들여다봤다.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8글자. 정순이는 그 이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왜 미안한지, 왜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비는 밤새 내렸다. 성호는 창밖을 보며 담배를 피웠다. 한갑을 다 피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정순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눈 가이머, 떨리던 어깨, 고개를 돌리던 모습. 그는 눈을 뜨고 다시 천장을 봤다.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갔다. 성호는 집 안에만 있었다. 밥을 짓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다.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방에 누워 천장을 보고 부엌에 앉아 창밖을 봤다. 이웃들이 가끔 대문 밖에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성호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박철수와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고 성호는 마당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왜 탄광 안 나와? 몸이 안 좋아. 철수는 성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성호는 며칠째 씻지 않아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자라 있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닌데 괜찮아. 며칠 쉬면 나을 거야. 조장이 물어봤어. 언제 나오냐고. 다음 주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다시 성호를 봤다. 아내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철수는 잠시 기다렸지만 성호가 계속 침묵하자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몸 추스르고 나와. 조장한테 전해둘게. 철수는 돌아섰다. 성호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 문을 닫았다. 화요일 저녁 인민반장이 찾아왔다. 그는 대문을 두드렸고 성호는 나가서 문을 열었다. 반장은 서류 하나를 들고 있었다. 김성우 동무. 네, 동무 안에 관련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성호는 반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반장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리정순 동무는 배급 질서 위반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노동교화형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장은 서류를 접었다. 교화소 위치와 면회 절차는 보안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개월이요. 그렇습니다. 배급 질서 위반이 뭡니까? 새치기와 배급원 폭행 시도입니다. 아내가 누굴 때렸다고요? 배급소 직원을 밀쳤다고 합니다. 성호는 웃음이 나왔다. 목구멍에서 소리가 났지만 웃음은 아니었다. 아내가 맞았어요. 때린 게 아니라 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반장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동무,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받아들이고 생활을 정상화하십시오. 탄광 조장도 동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성호는 대문 앞에 서서 그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골목이 어두워지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다. 성호는 문을 닫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쪽지를 꺼냈다.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정순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 자기가 끌려갈 거라는 걸.
6개월 동안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그래서 미안하다고 쓴 걸까? 걱정하지 말라고 쓴 걸까? 성우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성우는 부엌에 앉아 쪽지를 다시 꺼내봤다. 8글자. 그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꺼냈다. 정순이가 쓰던 이불이었다. 그는 이불 냄새를 맡았다. 비누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이불을 안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며칠 만에 처음 지피는 불이었다.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갔다. 그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옥수수 가루를 조금 떠서 넣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죽이 끓는 동안 성우는 마당에 나가 세수를 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었다. 거울을 보니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다. 그는 연도칼을 꺼내 수염을 밀었다. 피가 조금 났지만 계속 밀었다. 수염을 다 밀고 나니 얼굴이 허옇게 드러났다. 부엌으로 돌아와 죽을 그릇에 담았다. 그는 식탁에 앉아 죽을 먹기 시작했다. 죽은 뜨겁고 되직했다. 그는 천천히 떠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릇을 비우는데 오래 걸렸다. 다 먹고 나서 그는 그릇을 씻었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닦고 마당을 쓸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을 때 그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다. 수요일 아침 성우는 다시 탄광으로 출근했다. 새벽에 일어나 옥수수죽을 끓여 먹고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 골목 어귀에서 박철수를 만났다. 나왔네. 응, 괜찮아? 응.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철수는 더 묻지 않았고 성우도 더 말하지 않았다. 탄광에 도착해서 갱도로 내려갔다.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다. 석탄이 쪼개지고 먼지가 날렸다. 성우는 계속 팠다. 팔이 아프고 허리가 저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박철수가 옥수수빵을 건넸고 성우는 받아서 먹었다. 조장이 물어봤어. 안에 어떻게 됐냐고. 성우는 빵을 씹다가 멈췄다. 교화소 갔어. 얼마나? 6개월.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성우에게 건넸다. 성우는 받아서 입에 물었고 철수가 불을 붙여줬다. 면회는 할 수 있어? 모르겠어. 보안서 가서 물어봐야 돼. 갈 거야? 성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글쎄. 오후 내내 성우는 일했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을 하늘의 별이 몇 개 보였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은 멀리 있었고 차가워 보였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지었다. 옥수수밥과 된장, 김치는 떨어져서 없었다.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맞은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정순이가 앉던 자리. 성우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밥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씻고
식탁을 닦고 부엌을 정리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성호는 매일 탄광에 갔고 매일 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 죽을 끓여 먹고 저녁에 때 돌아와 밥을 지어 먹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다. 정순이가 하던 일들을 이제 성호가 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익숙해졌다. 배급소에는 가지 않았다. 배급일이 되어도 성호는 줄을 서지 않았다. 대신 장마당에서 옥수수 가루를 샀다. 값은 배급보다 비쌌지만 배급소 앞에 서고 싶지 않았다. 배급소 직원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곳에서 정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성호는 보안서를 찾아갔다. 면회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보안서 민원 창구에는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성호는 창구 앞에 서서 말했다. 면회 신청하려고 합니다. 누구 면회입니까? 리정수. 제 아내입니다. 여자는 장부를 펼쳐 이름을 찾았다.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내려가다가 멈췄다. 교화소 수감자 맞습니까? 네. 면회는 한 달에 한 번, 15분입니다. 신청서 작성하십시오. 여자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성호는 받아서 작성했다. 이름, 주소, 수감자와의 관계 다 쓰고 나서 여자에게 건넸다. 여자는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늦으면 면회 취소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읍에서 북쪽으로 15리. 교화소 정문에서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안서를 나왔다. 토요일이 왔다. 성호는 새벽 일찍 일어나 씻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주머니에 정순이가 쓴 쪽지를 넣고 집을 나섰다. 읍에서 북쪽으로 15리는 걸어서 2시간 거리였다. 성호는 천천히 걸었다. 길은 비포장이었고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었다. 트럭 한 대가 지나가며 흙먼지를 일으켰고 성호는 길 옆으로 비켜섰다. 교화소는 회색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다. 담벼락 위로 철조망이 쳐져 있었고 정문 앞에는 보초가 서 있었다. 성호는 정문 앞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보초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여보냈다. 안쪽 건물로 들어가자 복도가 나왔다. 복도 끝에 면회실이 있었다. 방 안에는 책상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책상마다 의자가 2개씩 놓여 있었다. 성호는 안내를 받아 3번째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반대편 의자는 비어 있었다. 10분쯤 기다렸을 때 문이 열렸다. 정순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다. 얼굴은 여위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녀는 성호를 보고 멈칫했다가 천천히 책상 맞은편에 앉았다. 2 사람은 잠시 서로를 쳐다봤다. 성호는 정순이의 손을 봤다. 손등에 상처가 있었고 손가락은 거칠어져 있었다. 정순이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왔네요. 정순이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힘들었죠.
괜찮아.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성우를 보다가 시선을 내렸다.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 집안일 당신 혼자 다 하고 있죠. 할 만해.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성우는 책상 너머로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다. 면회실 뒤편에 관리인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거기는 어때? 성우가 물었다. 정순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일하고, 자고, 먹고. 그게 다예요.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곧 익숙해질 거예요. 4개월 남았어. 네. 정순이는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 넘겼다. 머리카락이 짧아서 손이 금방 내려왔다.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다 있어. 배급은 잘 받아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순이는 그의 얼굴을 봤다. 배급소 안 가죠? 장마당에서 사. 그럼 돈이. 괜찮아. 탄광 임금으로 살 수 있어. 정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성호는 그걸 봤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접힌 쪽지를 펼쳐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거. 정순이는 쪽지를 봤다. 그녀가 남긴 쪽지.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쪽지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성호를 봤다. 왜요? 그냥 가지고 다녔어. 정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닦았다. 돌아가면 버리세요. 왜? 이제 필요 없잖아요. 제가 곧 나갈 건데. 성호는 쪽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고 싶지 않아. 정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손을 무릎 위에 다시 올렸다. 두 사람은 침묵 속 앉아 있었다. 뒤편에서 관리인이 말했다. 5분 남았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순이는 책상에 손을 올렸다. 성호도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의 손이 책상 위에서 가까워졌지만 닿지는 않았다. 나가면 뭐 하고 싶어? 성호가 물었다. 정순이는 잠시 생각했다.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밥 짓고 싶어요. 당신한테. 나도 이제 잘해. 알아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요. 성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움직였다. 그래. 기다릴게. 당신도 몸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탄광일 힘들면 쉬엄쉬엄 해요. 알았어. 관리인이 다시 말했다. 시간입니다. 정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호도 일어났다.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 마주 섰다. 다음 달에 또 올게. 오지 마세요. 길 멀잖아요. 올 거야.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었다.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성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정순이는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다. 성호도 손을 들었다. 문이 닫혔다. 성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텅 빈 책상과 의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면회실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길게 느껴졌다. 성호는 천천히 걸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바람이 불었다. 길가에 풀이 자라고 있었고 메뚜기 몇 마리가 뛰어다녔다. 성호는 그걸 보며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다. 성호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물은 미지근했다. 그는 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방으로 가서 이불을 꺼냈다. 정순이의 이불. 그는 이불을 펴고 그 위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성호는 생각했다. 4개월, 120일. 정순이가 돌아올 때까지 남은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매일 탄광에 가고 집으로 돌아오고 밥을 짓고 잠을 자고 그렇게 120일을 보내면 정순이가 돌아올 것이다. 집으로. 이 집으로. 성호는 눈을 감았다. 정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당신도 몸 챙기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챙길게. 너도 거기서 몸 조심해.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그냥 버텨. 나도 여기서 버틸 테니까. 석 달이 더 지났다. 성호는 매달 토요일마다 교화소를 찾아갔다. 15분씩 정순이를 만났다. 대화는 짧았다. 집안일 이야기, 탄광 이야기, 날씨 이야기. 중요한 말은 하지 않았다. 서로 괜찮다고 말하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곧 보자고 말했다. 정순이는 조금씩 나 보였다. 얼굴에 살이 조금 올랐고, 목소리도 조금 커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성호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마지막 면회 날, 성호는 평소처럼 교화소를 찾아갔다. 정순이는 면회실에 들어올 때 조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한 표정. 다음 주면 나가요. 정순이가 말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토요일이지. 네. 아침 9시에 나간대요. 데리러 올게. 혼자 갈 수 있어요. 오고 싶어서 온다. 정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6개월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다. 성호도 미소를 지었다. 집에 가면 뭐 먹고 싶어? 된장찌개요. 내가 끓일까? 아니요. 제가 할래요. 그래. 두 사람은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랜만의 웃음이었다. 출소일 아침. 성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씻고 준비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면도를 했다. 주머니에 쪽지를 넣었다. 아직도 버리지 않은 그 쪽지.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교화소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8시 반이었다. 성호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9시가 되자 문이 열렸다. 사람 몇 명이 나왔다. 정순이는 세 번째였다. 그녀는 나오면서 주변을 둘러봤다. 성호를 찾는 눈빛이었다. 성호는 손을 들었다. 정순이가 그를 봤다. 그녀는 멈칫하다가 천천히 걸어왔다. 두 사람은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정순이는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작은 가방이었다. 그녀는 성우를 보며 입을 열었다. 왔네요. 안 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오고 싶었어.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우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가방을 받았다. 집 가자.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교화소를 등지고 읍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다. 길가에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다. 정순이는 그 꽃을 보며 걸었다. 봄이네요. 벌써 6개월이나 지났네요. 그러게. 정순이는 성호를 봤다. 많이 힘들었죠? 괜찮았어. 거짓말. 성호는 웃었다. 조금 힘들었어. 미안해요. 사과하지 마.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쯤이었다. 성호는 대문을 열고 정순이를 들였다. 정순이는 마당을 둘러봤다.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빨래줄에 옷 몇 벌이 널려 있었다. 집안일 잘했네요. 배웠어. 정순이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집 냄새. 정순이는 부엌으로 갔다. 부엌은 정돈되어 있었다. 그릇이 깨끗이 씻겨 있고 식탁이 닦여 있었다. 밥 먹을래요? 성호가 물었다.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피곤하잖아. 괜찮아요. 하고 싶어요. 정순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그녀는 쌀을 꺼내 씻고 냄비에 물을 올렸다. 된장을 떠서 풀고 감자와 양파를 썰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루에 앉아 있었다. 찌개가 끓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정순이는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상을 차요. 성우 앞에 놓았다. 드세요. 같이 먹자. 정순이는 자기 목도 떠서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앉았다. 6개월 만에 다시 마주한 식탁. 성호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떴다. 뜨겁고 구수했다. 정순이도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어. 성호가 말했다.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에요. 내 음식이 제일 맛있어. 정순이는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밥을 먹었다. 밥그릇을 비우고 찌개를 다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순이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성호가 말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오늘은 쉬어. 내가 할게. 정순이는 물러섰다. 성호는 그릇을 씻고 식탁을 닦았다. 정순이는 마루에 앉아 그를 지켜봤다. 저녁이 되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골목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이제 괜찮을까요? 정순이가 물었다. 성호는 그녀를 봤다. 뭐가? 우리 삶이요. 성호는 잠시 생각했다.
괜찮을까? 이제 괜찮아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그냥 살아야지.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냥 살아요. 두 사람은 다시 석양을 봤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접힌 쪽지. 미안해요. 걱정 마세요. 그는 쪽지를 펼쳐봤다. 정순이의 글씨. 그는 쪽지를 접어 정순이에게 건넸다. 이거. 정순이는 쪽지를 받아봤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버려요. 너도 가지고 있어. 정순이는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성우를 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뭐가? 기다려줘서. 성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둠이 더 짙어졌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가 흔들렸다. 집 안은 조용했다. 두 사람의 호흡만 들렸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